애니메이션 톰 소요의 모험 스토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톰 소요는 동생 시드와 폴리 이모와 함께 미국 세인트 피츠버그에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친구 벤이 잃어버린 야구공을 찾아낸 톰은 공을 돌려주는 대신 이모가 시킨 페인트 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톰이 페인트 칠을 너무 재밌게 하는 척을 하자 다른 아이들도 서로 페인트 칠을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결국 톰은 손쉽게 폴리 이모의 심부름을 끝냅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온 메리 누나를 마중 나간 자리에서 톰은 베키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톰은 샘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주술을 외우며 베키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베키는 학교에서 톰과 짝이 되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톰은 친구 허크와 함께 나무 위에 오두막을 지으려 하고 짐의 도움을 받아 오두막을 완성합니다. 학교에 전학 온 알프레드와 싸움을 벌인 톰은 강물에 빠질 뻔한 알프레드를 구해줍니다. 톰과 허크는 한밤중에 거대한 증기선에 몰래 올라탔다가 선장에게 들키고 강으로 뛰어들어 도망칩니다. 감기 기운 있는 폴리 이모는 의사와 짜고 톰에게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처럼 연기하며 말썽을 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톰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럼 맹세 안 할래요. 뭐? 내가 맹세 안 하면 이모도 돌아가시지 않아요. 이모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톰, 난 아무리 아담 맞아도 좋으니까 이모가 살아계시기를 바래요. 이모는 우리 엄만 거려. 톰과 허크는 머프 영감에게서 폴락 해적 선장의 보물이 카디프 동산 서쪽 어딘가에 묻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밤 카디프 동산 서쪽을 샅샅이 파헤치며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톰은 베키에게 보물을 찾아 부자가 되면 자신과 결혼하자고 말하지만 베키가 오기 전 에이미와 약혼했었던 사실까지 털어놓는 바람에 베키가 크게 화를 내고 풀이 죽은 톰은 보물찾기도 그만둡니다. 아빠에게 혼난 벤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톰은 해적이 되자고 제안하고 허크까지 끌어들여 잭슨 섬에 세 사람이 해적 기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세 사람은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와 뗏목을 타고 잭슨섬으로 향합니다. 잭슨섬에 도착한 세 사람은 해적 생활을 즐기지만 밤새 폭우가 쏟아져 뗏목이 떠내려가고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 산산조각난 뗏목까지 발견되자 아이들이 폭우에 휩쓸려 죽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톰은 마을로 몰래 들어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허크와 벤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어 다시 섬으로 돌아옵니다. 마을에서는 끝내 아이들을 찾지 못하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지만 장례식이 한창일 때 죽은 줄 알았던 톰과 허크, 벤이 갑자기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톰은 잭슨섬 일로 담임 선생님에게 크게 체벌을 받고 찰리가 자신의 교과서에 잉크를 부어놓은 탓에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또다시 담임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습니다. 베키가 담임 선생님의 책을 실수로 찢자 톰은 자신이 한 일이라며 베키를 감싸고 대신 벌을 받아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합니다. 톰은 개구리 멀리뛰기 시합에서 찰리의 방해로 억울하게 패배하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톰은 찰리를 혼내줍니다. 톰은 바나이와 함께 작전을 짜 담임 선생님의 가발을 벗겨 망신을 줍니다. 동생 시드가 불거리에 걸리자 자신에게도 병이 옮을까 걱정했던 톰은 병을 막아준다는 약장수의 생명의 원천이란 약을 사고 싶어 합니다. 톰은 약장수의 광고지를 대신 돌려주는 대가로 약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톰이 메기를 낚다 놓칠 뻔하자 베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모자로 메기를 건져냅니다. 톰은 허크가 베키 대고모의 양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케이크로 허크를 꼬드겨 데려가지만 허크는 양자가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톰은 알프레드와 잠수 시합을 벌이다 물속에서 정신을 잃은 알프레드를 허크와 함께 구하지만 정신을 차린 알프레드가 자신이 이겼다며 좋아하자 톰은 또다시 열을 받습니다. 톰은 연극을 보기 위해 폴리 이모의 심부름으로 가구를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차가 고장나자 죽을 힘을 다해 뛰어 연극 시작 시간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연극에 몰입한 허크는 무대에 뛰어올라 리제트를 구하고 공연이 끝난 뒤 리제트는 자신을 구해준 허크에게 고마워하며 그의 오두막에 놀러가겠다고 말합니다. 극단의 주요 배우들이 도망치면서 공연이 취소되고 극단은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허크는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마중을 나가지 못한 채 오두막에서 리제트가 탄 배를 바라보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톰과 허크는 강 하구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허크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다음날 허크의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자 허크는 아버지를 피해 퍼거슨 씨 농장에 숨어 지냅니다. 어머니를 위해 촛대를 만들려던 허크를 돕기 위해 톰은 동생 시드와 메리 누나, 짐까지 끌어들여 폴리 이모가 아끼는
촛대를 가져옵니다. 톰이 발견한 금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사금찾기 열풍이 불지만 며칠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뒤져 얻은 금은 고작 15g 정도에 불과했고 황금 열병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짐의 친구가 농장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치자 짐은 가짜 장례식과 무덤을 꾸며 의회 사냥꾼들을 속이고 톰은 뗏목을 만들어 그가 카이로로 떠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을의 열기구가 추락하고 마을 사람들은 정체를 몰라 도깨비라고 두려워하지만 톰은 열기구를 몰던 군 기술자 아더 오크너를 만나고 자신도 꼭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합니다. 오크너는 병원에서 톰의 누나 메리를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군대에서 데리러 올 때까지 톰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크너가 아이들의 도움으로 열기구를 띄우려 하자 보안관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군대가 올 때까지 열기구를 띄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톰은 하늘을 날지 못해 실망합니다. 톰과 허크가 새벽에 몰래 열기구를 띄우려 하고 이를 눈치채고 말리러 온 오크너가 열기구에 간신히 매달려 타게 됩니다. 결국 톰은 소원대로 하늘을 날게 되고 오후에 군대가 도착하자 오크너는 열기구를 타고 떠나며 메리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톰과 허크는 공동 묘지에서 인디안 조가 의사 로빈슨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인디안 조는 술에 취한 머프 영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로빈슨 씨의 시신과 머프 영감의 칼이 발견되면서 머프 영감은 체포되고 인디안 조의 거짓 증언에 머프 영감까지 자신이 범인이라고 인정하자 톰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머프 영감의 재판에서 톰은 인디안 조가 진짜 범인이라고 증언하고 인디안 조는 재판장을 뛰쳐나가 도망칩니다. 톰과 허크는 인디안 조의 복수를 두려워합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그를 잡으러 탐정이 오지만 그는 엉터리 탐정이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행 배에서 톰과 베키는 아버지를 피해 몰래 배에 탄 허크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돈으로 허크의 뱃삭을 대신해 줍니다. 톰은 셀리 숙몬의 농장에서 말을 타다 야생 백마를 만나고 농장 사람들은 톰이 타고 다녔던 말을 믿기로 야생 백마를 유인해 잡습니다. 인디언들이 백마를 바꾸자고 농장주를 찾아오지만 농장주가 거절하자 농장주는 인디언들이 공격해 올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농장주의 딸은 톰과 허크의 도움을 받아 백마를 풀어줍니다. 톰과 허크는 유령의 집을 살펴보다 인디언조를 발견하고 인디언조가 돈을 숨기려 땅을 파다 해적 보물을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톰은 소풍에서 베키와 함께 동굴을 탐험하다 길을 잃고 출구를 찾던 중 십자가에 새겨진 돌 밑을 파고 있던 인디언조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동굴로 들어온 보안관을 피해 도망치던 인디언조는 동굴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톰과 허크는 인디언조가 파던 곳에서 해적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마을의 판사는 미성년자인 허크에게 많은 돈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더글라스 부인에게 허크를 양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톰과 허크의 모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